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학 화학연락학과 반응속 토론 10강 화학 반응과 화학 분형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0강의 3절과 4절인 3절 양성자 이동평형과 4절 전자 이동평형과 전기화학에 대한 것입니다. 양성자 이동평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염기 반응에 대한 것이고, 전자 이동평형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양성자 이동평형은 수용액 중에서 양성자를 주고받는 브랜스테드 산염기 반응 평형은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양성자 이동에 대한 것이죠. 산염기 반응 평형은 산에서 해일이 되어 나온 양성자, 즉 H+가 염기로 전달되는 양성자 이동평형이 산염기 반응입니다. 산의 탈양성자와 산에서 먼저 양성자 H+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염기에 붙어서 염기가 양성자화 되는 것이 산염기 반응이고, 그것이 양성자 이동 반응입니다. 산의 양성자 이탈, 디프로토네이션을 보면 HA, 산은 애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시드에서 첫머리 글자를 떠서 A로 표시하고, 거기엔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HA라는 기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HA가 물에 들어가면 여기서 H가 떨어져 나오면서 물 분자에 붙어서 H3O 플러스와 그 다음에 A는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A-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 이탈은 이와 같이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럼 이때 평형상수 K는 산의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산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KA로 나타내고,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활동도분의 생성물의 활동도니까 반응물 HA의 활동도분의 생성물 H3O 플러스를 우리 간단히 H 플러스로 나타내서 AH 플러스 대 곱하기 A 마이너스, A의 A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활동도 계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MH 플러스 MA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의 자승으로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이고 요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분모인 AH 플러스는 HA의 몰 농도 MHA하고 감마 HA가 되고, 여기 M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M0를 추가로 넣으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것이 산도 상수를 나타내는 정의가 되겠어요. 이때 M은 몰랄 농도이고 M0는 표준 몰랄 농도입니다. 그리고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온의 평균 활동도 계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마 HA는 해일이 되지 않은 산의 활동도 계수로 묽은 영역의 경우에는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pKa로 나타내면, pKa는 여기서 P는 마이너스 로그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줄여서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러므로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로 정의됩니다. 표 10.2는 294.15K 상온에서 몇 가지 약산의 KA와 거기에 대한 pKa 값이 실험적으로 얻어진 값들이 주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값을 갖다가 찾아서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염기의 양성자 첨가 반응을 보면, 산에서 떨어져 나온 염기의 양성자 H+는 염기를 물에 넣으면 물 중에서 이 염기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호로 B로 나타내고, 이 염기에 물에서 떨어져 나온 양성자를 받으면 BH+가 되겠죠. BH+ 이온이 되고, 이 H2는 H+를
이쪽에 B에 주었기 때문에, 베이스에 염기에 주었기 때문에, OH-가 나와서, 브랜스트에서 3연기에서 OH-가 나기 때문에, 이 물질, B라는 물질은 OH-를 해서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KB는, 이때 베이스의 염기의 평형상수는 반응물 B의 액티비티 A, B에 여기서 나온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액티비티, 그래서 BH 플러스의 액티비티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온의 액티비티가 되고, 이것도 다시 활동도 베이스를 사용하면 M대로 MB, 감마 B 분의 MBH 플러스 MOH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자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염기도 상수의 정의예요. 그리고 KB가 1보다 크면, 이게 1보다 크면, 큰 경우에는 반응물, 생성물에서 이 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게 또 이 B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B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강염기로 용액 중에서 완전히 양성자가 된 화학종 BH 플러스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H 플러스를 받아서 이 종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약염기고, 물속에서 이게 완전히 양성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KB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KB가 1보다 클 때는 강염기, 작을 때는 약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KB가 나타내주면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가 PKB가 되겠어요. 표 10.3은 이제 몇 가지 약염기들의 KB 값과 PKB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들을 다루게 될 때는 표에서 KB와 PKB를 찾아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인데, 이것은 순수한 물은 자체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순수한 물도 그냥 H2O 분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H2O, H2O 분자가 서로 반응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온화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다시 얘기하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입니다. 이거는 물 분자들 사이에 양성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자체 이온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H2O 분자가, 물속에 있는 H2O 분자가 다른 H2O 분자와 반응해가지고 H 플러스 양성자를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는 H3O 플러스, 다른 하나는 OH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자체 양성자 이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이 H2O니까 H2O분의 AH 플러스 AOH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론 여기 자승해야 되지만 이 용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AH2O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AH2O를 왼쪽으로 넘기면 KAH2O가 되겠죠. 이것을 KW라고 하고, 이거는 용매이기 때문에 그 농도가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를 1로 처리해서 다루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KAH2를 줄여서 KW라고 하고, 이 W는 물의 약자입니다. 워터. 그러면 이 두 개가 남아서 AH 플러스와 A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를 또다시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해서 쓰면 PKW라고, 그것을 PKW라고, PKW는 마이너스 로그 KW를 말합니다. 이 25도씨 상온에서 KW는 1.0 곱하기 10-14승에 해당되고, 그러면 PKW는 1400이 되겠어요. 왜 P,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P로 사용하느냐면, 이와 같은 숫자는 1.0 곱하기 10-14승, 이러한 숫자는 다루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매우 자주 사용하는 건데, 어쩌다 한번 쓰는 거라면 그냥 이대로 써도 되지만, 매우 자주 다루는 경우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14생 이런 것을 떼어버리고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니까 pkw는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 쓰는 대신에 14 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산과 짝염기의 KA와 KB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산이 해리가 되면 물속에서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죠. 이때의 K 값을 표현함수 KA는 HA분의 AH 플러스 AA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염기의 이온 A 마이너스가 물에 들어가면 OH와 이제 이거의 역반응은 HA가 생성되죠. 그러면 이때 이 염기의 표현상수는 KB이고, 뭐 염기의 이온화상수라고 다른 말로 쓰기도 하죠. KB는 이것분의 이것이 되니까 AA-분의 AOH, AHA가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KA와 KB를 곱하면 KA 곱하기 KB를 하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에서 AA- 지워지고 AA- 지워지고, 그 다음에 AHA와 AHA가 지워지면 남는 것은 AH 플러스하고 AOH 마이너스가 됐죠. 이 AH 플러스와 AOH 마이너스가 뭐였어요? 이게 KW였어요. 그러므로 KA, KB의 관계는 KA와 KB를 곱하면 뭐가 된다? KW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마이너스 로그 KA, KB가 되고, 이것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로그 KA 플러스 로그 KB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로그를 또 붙이면 마이너스 로그 KW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마이너스 로그 KA 마이너스 로그 KB는 PK 플러스 PKB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PKW였어요. 정의에 의해서. 그러므로 PKA와 PK로 나타내주면 PKA 더하기 PKB 한 것은 PKW가 되고, KA 곱하기 KB 한 것은 KW가 됩니다. 예, 이제 10.3을 보겠습니다. 표 10.3의 자료를 사용해서 298.15K에서 메틸아민의 양성자 첨가 반응과 그 짝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식을 쓰고 짝산의 pKa 값을 구해봐라. 즉 메틸아민 이 베이스의 염기의 양성자 첨가 반응에 대한 표에서 주어진 값을 활용해 가지고 짝산의 pKa 값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염기성 물질의 양성자 첨가 반응과 그 짝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식을 써가지고 10.21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pKa와 pKb pKw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pKa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메틸아민의 양성자 첨가 반응을 보면 메틸아민 CH3NH2에 물에 넣으면 이제 여기에 H 플러스가 첨가돼서, 즉 양성자가 첨가돼가지고 CH3NH3 플러스가 되고, 이 H2는 OH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 표를 찾아봤더니 그때 pKb가 3.34였어요. 그 다음에 짝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은 이제 이것이 양성자 이탈은 이거를 물에 집어넣으면 이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면서 양성자가 이탈을 떨어져 나가니까 CH3NH2가 되고, 이것은 H3O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pKa 값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짝산의 pKa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pKa 플러스 pKb는 pKw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pKa에 대해서 정리하면 pKa는 pKw 마이너스 pKb가 되겠죠. pKw는 항상 13.00이었어요. 그리고 pKb는 3.34니까 마이너스 3.34 하면 pKa는 10.0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성자산하고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성. 다양성자산은 양성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양성자를 내놓을 수 있는 산이 다양성자산이고, 그래서 산이,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3개 붙어 있는 H3A 이런 산을 보면 이걸 물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양성자가 하나 이탈이 되면서 이 물이 H3O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가 줄었으니까 H2A-가 되겠어요. 첫 번째 양성자 이탈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직도 양성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양성자로 이탈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첫 번째 양성자 이탈 반응에 대한 K값은 그 첫 번째에서 KA1이라고 하면 H3A의 액티비티 분의 요거의 액티비티 플러스 요거의 액티비티 되겠죠. 간단히 이거를 H 플러스로 표시하면 AH 플러스 이거의 액티비티 AH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성자 이탈은 이게 또 물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물은 H3O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하나가 더 줄었으니까 이거는 HA2-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평형상수 KA2는 이거 분의 이거의 액티비티, 요거 분의 요거의 액티비티, 요거의 액티비티 되겠죠. 그래서 AH 플러스 HA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직도 양성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HA2-가 물과 반응해서 H3O 플러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3- 이온이 생성되겠어요. 이때 평형상수는 KA3는 AHA의 2-, 요게 분모하고 그거의 액티비티, 그 다음에 이거의 액티비티, 이거의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써지겠어요. 이때 양성자 이탈 KA의 평형상수 값은 첫 번째 이탈 반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15K에서 몇 가지 다양성자산의 산도 상수들을 보면 탄산의 경우 2개까지 H2가 2개니까 2개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서 KA1과 KA2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1, A2가 있고 또 인상이 되면 이건 H3PO4니까 3개까지 양성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KA1, A2, A3가 차례로 존재합니다.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은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분자나 이온을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받을 때는 염기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화학종은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HCO3- 이렇게 하면 이거는 H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를 내어놓고 CO2,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서 이거는 양성자를 받아서 중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성자를 받으면 H2CO3인 중성 분자가 되겠어요. 이것을 형성할 수 있으면 이때는 양성자를 받으니까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pH는 pKa와 pKa2의 2분의 1, 그게 pH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의 몰 농도가 KW 나누기 즉 KA1과 KW 나누기 KA2가 매우 클 때, 이 값이 작고 이 값이 몰 농도가 이것과 이것이 염의 몰 농도가 이거보다 매우 클 때 잘 맞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자이동 평형,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은 전자이동에 의한 반응을 다른 말로는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실제적으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은 양성자가 이동하는 반응이고,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란 말이 연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산소화, 연소, 호흡, 광합성, 그 다음에 화학전지, 부식 이런 것들이 전자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이온의 이동을 먼저 보면 용액의 전기저항 측정으로 이온의 이동은 이온이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 하는 것은 용액 내에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면 이온의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항 R은, 저항이라는 것은 로 A분의 L로 나타나고, 이때 R은 저항이고 로는 그 물질의 고유 저항을 나타내고, 이때 L은 이동한 거리고, 그 다음에 A는 그 이온이 이동하는 그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항은 로 A분의 L로 나타난다. 그리고 얼마나 전도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전도도라고 하고, 기울은 카파로 나타내며,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카파는 로분의 1이고, 단위는 S, 지멘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로분의 1이기 때문에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죠. 그래서 지멘스 S는 오음의 역수, 오음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리고 1몰당 전도도는 람다 m으로 나타내고, 람다 m은 m분의 카파입니다. 즉, 몰 농도분의 카파가 몰 전도도가 되겠어요. 강전해질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콜라우슈가 여러 실험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봤더니 람다 m은 람다 제로 마이너스 카파 m의 2분의 1승에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콜라우슈 경험식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봤더니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냈어요. 이때 람다 m0는 1개 몰 전도라고 합니다. 이온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상호작용이 거의 없을 때 람다 m은 라지 람다 m은 스몰 람다 m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때 몇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전도들을 보면, 양이온의 이온 전도도를 람다 플러스, 음이온의 이온 전도도를 람다 마이너스로 나타내고, 각각의 이온들에 대한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값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값들을 갖는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 값들을 사용해서 몰 전도도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전기화학전지는 이 전자의 이동,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전기화학전지이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갈바니 전지입니다. 갈바니 전지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이 자발적 반응은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인데, 이 전자가 이동하는 자발적 반응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가 갈바니 전지예요. 그래서 갈바니 전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두 전극이 하나의 전해질을 갖는 경우, 즉 하나의 전해질 안에 산화극하고 환원극을 넣어서 이 극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해질을 두 가지 종류로 사용하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전해질을 염자리를 통해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통에 넣고 염자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게 만드는 이런 전지가 두 번째인 람다를 이용해서 분리된 그런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해 전지라는 것은 갈바니 전지는
내부의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전자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전해 전지는 역으로 전지에다가 외부에서 전자를 흘려줘서, 즉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이 반응이 역으로 비자발적인 반응이 진행되게 하는 것, 그게 전해 전지입니다. 전지라고 해서 둘 다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해 전지는 오히려 역으로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비자발적인 반응, 역반응, 정반응, 이 비자발적인 반응을 강제로 시키는 것, 그게 전해 전지다 하는 거예요. 이 전지는, 전지 반응, 산화환원 반응은 다시 환원 반쪽 반응으로 양쪽을 둘로 나눠서 다룰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두 개의 반쪽 반응으로 나눠서 다룰 수 있고, 산화와 환원은 어차피 방향만 다르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반쪽 반응, 예전에는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으로 다뤘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CU2가 이온의 환원 반응을 보면, 이게 산화 상태가 높은 것이니까 여기에 전자를 집어넣으면 이 CU2가 플러스가 플러스 2의 산화 상태에서 0의 산화 상태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그런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CU2가 플러스 환원 반응은 2가 플러스에 전자 두 개를 넣으면 중성인 CU, 금속이 섭출되는 게 CU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이 되겠어요. 아연 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은 아연 2가 플러스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를 집어넣으면 ZN 금속, 영가인 중성인 ZN 금속이 섭출되는 것, 이런 것을 ZN 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두 반응의 차이를 구하면 CU2가 플러스에서 이 CU2가 플러스 환원 반응에서 ZN2가 플러스의 환원 반응을 빼면, 그러면 뺀다는 얘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는 건 이거에서 이거에 역반응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CU2가 플러스 아연 2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생성물이 CU2가 플러스 ZN2가 플러스가 있죠. 이 지워져서. 그러면 두 반응의 차는 CU2가 플러스 ZN 금속, 그 다음에 CU 금속 플러스 CU2가 플러스 수용액,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산화 환원 쌍은,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은 우리가 비록 반쪽 반응으로 나눠서 다뤘지만, 여기에서 보다시피 하나가 산원이 되면 다른 쪽은 환원이 돼야 되고, 다른 쪽이 환원이 되면 그 반대쪽은 산화가 돼야 돼요. 산염기 반응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산으로서 작용하려면 다른 쪽은 염기로서 작용하는 거죠. 즉 하나가 산으로서 양성자를 내놓으면 다른 쪽이 그 양성자를 받아서 염기가 양성자를 받는, 그런 양성자를 주고받는 반응인 것과 마찬가지로 산화하는 반응은 한쪽에서 전자를 내놓고 다른 쪽은 그 전자를 받고는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자 이동 반응이고, 그거에 대한 평형을 다루는 거라는 게. 그래서 산화 환원은 하나의 쌍으로 다루는 거죠. 산화 환원은 산화, 옥시던, 그 다음에 환원, 리덕션, 옥시데이션, 리덕션 해가지고, 옥시데이션 된 것이 전자를 받아서 리덕션으로 된다, 환원으로 된다 해서 OX 플러스 N이 그다음에 RET, 화학 반속 반응은 이와 같이 쓰고, 이때의 반응수 Q는 이 옥시데이션 된 것의 액티비티, 옥스의 액티비티 분의 RED의 액티비티가 반응 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쌍을 우리는
OX/RDT로 나타냅니다. 그럼 전지는 일단 전지를 만들려면 양쪽에 공을 집어넣은 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산화극과 환원극이 있는데, 산화극은 영어로는 아노드라고 부르고, 산화극이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산화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쪽의 극을 환원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음극, 양극 했는데 이것이 서로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는 산화극, 환원극으로 해서 정의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는 아까 그림에서 갈바닌 전지 같이 그림으로 항상 나타내는 것은 불편하니까 이 전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약속을 정했고, 이 전지는 왼쪽에 산화극, 그 다음에 수용액, 그리고 수용액, 환원극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위아래 세로 줄, 한 줄, 두 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때 세로줄은 상의 경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나타낸 것은 액체가 서로 접촉되어 있을 때, 두 가지 액체가 하나의 통에 같이 들어있어 액체가 서로 접촉되어 있을 때는 점선으로, 그 다음에 두 줄은 두 액체를 염다리를 통해서 분리시켰을 때 이 두 줄은 염다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TS, H2G, HCl, AgCls, AgS 이렇게 나타나면 PTS와 H2 사이에는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이 고체와 H2 기체는 상이 분리되어 있다. 즉 혼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H2 기체와 HCl, aqueous, 즉 용액이죠. 이거는 기체, 이거는 액체로 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HCl, AQ하고 AgClS도 요건 고체, 요건 액체니까 이것도 상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AgCl과 Ag도 이것도 고체인데 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고체다. 즉 합금이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있는 그런 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전지 표기 방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하면 ZN과 ZnSO4는 상이 분리되어 있고, ZnSO4 용액과 CuSO4 용액은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접촉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용액은 서로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또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고, 그러면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용액에 산화극에는 ZN 고체, 막대가 꽂혀 있고, 환원극에는 CU 고체, 막대가 꽂혀 있는 그러한 전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번엔 ZN 이가 플러스가 수용액으로 있고, CU 이가 플러스가 수용액으로 있는데, 물론 이것이 수용액이 있는 게 ZnSO4일 수도 있고, 이것도 CuSO4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혼합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염다리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전지다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지 반응을 보면 ZnS, ZnSO4 여기 서로 혼합되어 있는 접촉되어 있는 두 상이 접촉되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염다리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종류의 전지가 있는데, 그럼 이 환원 반쪽 반응을 보면 오른쪽 전지 오른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은 전지 오른쪽을 right에서 R로 표시합니다. 그럼 전지 오른쪽에서 환원 반응은 CuE가 플러스 이온이 환원되는 거니까 CuE가 플러스 두 개의 전자 받아서 CU 고체가 되는 전지 오른쪽에서는 그런 환원 반쪽 반응이 있고, 전지 왼쪽 이쪽이 되겠죠. 전지 왼쪽에서는 레프트 쪽에서는 그래서 L로 표시하고, 환원 반응이니까 이 ZnE가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ZnS가 되는 그런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 전지 반응은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빼면 전체 전지 반응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은 R-L이에요. 그래서 R은 이것이고, 마이너스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순서를 바꿔서 반응모와 생성물의 자리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서는 CU2가 플러스 두 개의 전자 CUS가 되고, 이거 뒤집으면 ZnS가 ZnE가 플러스 두 개의 전자가 되는 거겠죠.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서 두 개의 전자 지워지면 남는 것은 전체 전지 반응 ZnS 플러스 CU2가 플러스 그 다음에 ZnE가 플러스 CU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지 반응은 ZnS는 녹아서 ZnE가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CU2가 플러스는 전자를 받아서 CU 금속이 되는, 전체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이 전진에서 쭉 진행되면서 전자가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반응이 우리가 화학연력학, 깁스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화학연력의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에 전지에 대한 이 전기화학적인 반응에 대한 것도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독자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체계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전지 반응도 화학 반응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서로 전환하면서 쓸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게 됐는데, 먼저 전지의 전기적인 일의 세기를 보면 두 전위국 사이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전기적인 일은 두 전위국 사이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 전기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반응 깁스에너지와 전기 전위 사이의 그런 관계를 보면 깁스에너지하고 비교했더니 깁스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RG는 이 전기화학에서 사용했던 그 전지 셀의 에너지하고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UFE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이 델타 G값과 이 셀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두 관계를 이꼴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패러데이 상수 F입니다. 패러데이 상수는 전자의 전하량 E 곱하기 아보가드로 한 것이고, 이 두 개를 하면 96.485 kCl/mol 마이너스 1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화학에서는 이 값을 어떻게 그 전에 사람들이 정의했냐면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플러스 값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깁스에너지에서는 깁스에너지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0보다 클 때 자발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앞에 9호 마이너스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 반응의 자발성은 이 델타 G하고 이 셀은 9호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셀 값으로는, 전위 값으로는 0보다 클 때가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역반응이 자발적이고 0일 때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와 전위의 평형 관계를 보면 이 농도에 따라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 깁스에너지, 전지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 쪽의 용액하고 환원 쪽의 용액이 점점 용액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반응이라는 것은 농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델타 RG는 델타 RG0 플러스 RT에 대한 Q였어요. 이때 이 셀은 앞에식
로런스 식에서 이 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셀은 마이너스 UF 델타 RG죠. 그러면 이 셀은 요거는 이 정의에서 여기에 제로가 들어간 마이너스 UF분의 델타 G 제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전 UF 넣어주면 마이너스 UF분의 RT ln Q가 돼요. 그래서 이 셀 값은 표준 상태에서의 전위값 마이너스 UF분의 RT ln Q가 되고, 이거를 노른스트식이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Q는 K였죠. 그러면 이 Q가 K일 때는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이 셀은 0이니까 0은 평형 상태에서 0은 이 셀 마이너스 UF분의 RT ln K고, 그러므로 ln K는 RT분의 UF E0가 되죠. 그리고 K는 2에 요거 ln 떼어내면 K는 2에 이게 이제 승으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예제 10.4를 보겠습니다. 수용액 중에서 탄산염과 탄산염 수소의 이온 평형은 이와 같다. 표의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요쌍 HCO3-CO3 옥스 리덕스, 그 다음에 여기 리덕스에는 H2도 있는 이 쌍의 표준 전위를 구해봐라. 그러면 요게 전자 하나를 받아서 2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H2 기체가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하고 표준 전지 전위 관계로부터 전자 이동이라는 표준 전위를 구하는데, 표 5.4 자료를 이용하면 델타 R G0는 델타 G0 요거 델타 R G0는 생성물들의 깁스 에너지 값에서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 값을 떼면 되죠. 그러면 표를 찾았더니 생성물의 깁스 에너지 요거 마이너스 527.81이고, 요거 H2 제로고, 요거 마이너스 588.77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58.96 kJ 몰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는 마이너스 UF분의 델타 RG0니까 델타 RG0 58.96 kJ 몰 마이너스 1 되고, U 앞에 1이었으니까 계수 1, F 파라데이 상수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 제로는 마이너스 0.6113 줄 C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줄 쿨롱 마이너스 1이 그게 볼트니까 볼트로 단단히 하면 마이너스 0.6113 볼트가 되겠어요. 자, 표준 환원 전위, 이 전위를 그럼 서로 상대적인 것인데 그 상대적인 값을 표준 값을 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기 위해서 그 표준 환원 전위를 정했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기준 전국으로 사용한 것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해요.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에서 줄여서 SHE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잡은 거죠. 그래서 H2 기체가 H 플러스로 되는 그러한 환원 반응의 경우에,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전극은 가장 안정한 PET를 사용해서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때의 전위차를 0으로 잡고 나머지를 이것과의 차이를 정한 것이 표준 환원 전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원 반응을 0으로 잡는다. 모든 온도의 경우에. 그럼 나머지 다른 옥스 리덕스상의 표준 환원 전위는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표준,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전구를 넣으면 이쪽이 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다른 옥시데이션과 리덕션,
용액을 요거 옥시데이션 된 용액과 리덕션 된 환원된 고체의 이 전이차를 측정해서 그거로부터 얼마다 하고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N2가 플러스 ZN쌍의 표준 환원 전이는 왼쪽에 오른쪽에 ZN2가 플러스 용액과 ZN 고체 전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위를 측정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0.76V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76V다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8.15K에서 몇 가지 물질들의 저와 같이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위를 측정하면 각각 이런 값들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들, 이 경우는 0보다 큰 플러스 값들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위에서 왼쪽에 있는 환원 전위를 빼면 그건 전체 그 셀에 그렇게 구성했을 때 셀의 전지의 환원 전위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값들로부터 정반응이 자발적이면 이게 0보다 컸을 때가 정반응이 자발적이니까 이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K는 그러면 1보다 크기 때문에 낮은 이제로쌍은 높은 이제로쌍을 환원시키고, 위에 플러스 값에 있던 것들은 자기보다 낮은 것들을 그 쌍을 환원시키고, 높은 이제로 값은 상대방을 환원시키면 나는 산화가 되죠. 그래서 낮은 이제로쌍은 높은 이제로쌍을 환원시키고, 높은 이제로쌍은 낮은 이제로쌍을 산화시키는, 그래서 이 표로부터 위의 것은 어떤 쌍으로 구성하느냐, 이놈은 이 녀석을 환원시키고 이놈은 이 녀석을 산화시키는 게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반응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겠으면 그냥 델타 G 값을 구해서 해도 돼요. 델타 G 값은 0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진행되고 0보다 크면 역반응이 진행됐지만, 요거는 두 개의 쌍을 계산했을 때 이제로 값이 0이면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0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예를 들면 ZN2값 플러스와 ZN 쌍의 경우에 이제로 값이 마이너스 0.76이고 CU2값 플러스와 CU 쌍은 이제로 값이 플러스 0.34입니다. 그러므로 CU2값 플러스와 CU 쌍은 플러스 0.34로 ZN2값 플러스와 ZN의 마이너스 0.76보다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쌍은 CU 쌍은 ZN 쌍을 환원시키고 ZN 쌍은 CU 쌍을 산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ZN과 CuSO4, 즉 CuSO4는 플러스 2가 이온 용액이 되겠죠. 그러므로 ZN CU2가 플러스는 ZN을 산화시켜서 ZnSO4를 만들고, ZnSO4는 CU2가 플러스를 환원시켜서 ZnS와 CuSO4 용액이 생성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양성자 이동 평형은 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과 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은 산 HAS를 물에 넣으면 여기서 양성자가 이탈되면서 H3O 플러스와 A-가 생성되는 것이 산의 양성자 이탈 반응이고, 그때 KA 값은 AHA분의 AHA 플러스 AA-이온의 B로 나타내지고, 그거를 활동도 계수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것이 산도 상수의 정의이고,
그러면 pKa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로그 Ka 한 것이 pKa이고, 염기는 이제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의 양성자 첨가는 염기가 물에 들어가면 물로부터 양성자를 받아서 p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것이 양성자 첨가 반응이고, 그때 양성자 첨가 반응의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KB는 AB분의 APH 플러스 AOH 마이너스이고, 이걸 마찬가지로 활동도 계수로 나타내주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염기도 상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 값에 마이너스 로그를 한 것이 pKb이고, 물은 자체적으로 양성자 이전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과 물 분자가 만나면 한쪽 물 분자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서 H3O 플러스가 되고, 그것을 받은 쪽은 H3O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와서 남은 것은 OH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반응을 물의 자체 양성자 이전이라고 하고, 그때의 평형상수는 W로 나타내며, 그거는 H 플러스의 활동도와 OH 마이너스 활동도를 곱한 값이 KW가 됩니다. 그리고 PKW로 나타내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KA와 KB의 상관관계는 KA 곱하기 KB 한 것은 KW가 되고, 그러면 pKa 플러스 pKb 하면 그게 pKw가 되는 KA와 KB 그리고 KW 사이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양성자를 내줄 수 있는 산을 다양성자산이라고 하고, 다양성자산의 경우는 KA 값이 KA1 값이 가장 크고, 두 번째 떨어져 나가는 KAB 값이 그 다음 값, 그리고 KA3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성은 양성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분자나 이온으로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줄 때는 산, 받을 때는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성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pH는 pKa 플러스 pKa1 플러스 pKa2의 2분의 1이 전체적으로 pH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온의 이동은 몰 전도도로 측정해서 이온의 이동도를 측정하게 되고, 이때 몰 전도도 람다 m은 몰 농도 m분의 카파, 전도도 카파라는 것이 몰 전도도라고 하고, 이때 실험적으로는 람다 m은 람다 m0 마이너스 카파 m의 2분의 1승으로 나타내지고, 이것을 콜라우슈 경험칙이라고 합니다. 한계 몰 전도도는 대단히 낮은 농도에서의 몰 전도도이고, 이때 한계 몰 전도도는 몰 전도 람다 m은 람다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로 얻어지고, 요건 플러스는 양이온의 몰 전도도이고, 람다 마이너스는 음이온의 몰 전도도를 합한 것이 전체 몰 전도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 이온 전도도 람다 플러스는 양이온, 람다 마이너스는 음이온의 이온의 전도도라고 한다. 전기화학 전지는 산화하는 전극에서는 산화된 것에 전자가 들어가면 환원된 것이 나오고, 이때 Q는, 반응계수 Q는 산화된 것의 액티비티분의 환원된 것의 액티비티의 비로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산화 전극, 영어로는 아노드라고 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환원 전극,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하며, 이 전지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면, 물질과 물질 사이의 수직선은 상의 경계, 그 다음에 수직의 점선은 혼합 가능한 액체 간의 접촉, 즉 이중 수직선은 염다리를 나타내는 염다리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지를 표기하고, 예를 들어서 아연 고체를 산화 전극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연 E값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액체 수용액을 사용했으면 이 둘 사이에는 상위 경계, 하나는 고체이고 하나는 액체이니까 상위 경계가 이루어지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리고, 그 다음에 두 용액을 염다리를 통해서 분리시켜 놨으면 염다리로 이렇게 두 개의 이중선을 써서 아연 이온이 들어있는 것과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것을 이중선으로 나타내서 이것은 염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리는 고체니까 다시 이건 액체고 우리 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수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전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위쪽이 환원, 위쪽이 산화가 된다.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은 환원 반쪽 전지 반응으로 전부 나타낼 수 있는데, 전지 오른쪽은 R로 나타내서 오른쪽에서 앞에 본 전지에서 CU2가 플러스가 전자를 만나서 CU 고체로 환원이 일어나고, 전지 왼쪽에서는 CU2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아연이 되는 이런 환원 반응에 따른다. 실제적으로는 왼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바꿔 써야 되겠죠. 산화로 나타내게 되면. 그렇지만 산화와 환원은 방향만, 어느 것이 반응물이고 어느 것이 생성물이냐의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환원 반쪽 반응으로 나타낸다. 그럼 전체 전지 반응식은 그래서 R-L 하면 되고, 환원극 쪽에서 산화극 쪽을 빼주면 되고, 이 경우에 R-L 하면 ZnS 플러스 CU2가 플러스 화살표 ZnE가 플러스 CU, 이렇게 전체 반응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지 전이와 깁스 에너지 관계는, 전지는 이제 연력하게 발전하면서 모든 그 반응의 방향과 크기를, 세기를 깁스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 전에서 발전되었던 전지 전이와의 상관관계를 서로 환산해주는 환산식의 관계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환산식의 관계를 구하면 델타 RG는 마이너스 UFE 셀로 나타내지고, 이때 F는 패러데이 상수고 U는 화학양적 계수, 반응식에서의 계수가 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전의 자발성은 여기 델타 G가 플러스일 때는 이 셀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부호가 바뀌어서, 이번엔 이 셀의 전위차로다가 자발성을 판단할 때는 이 셀 값이 0보다 크면 클 때가 자발적, 작을 때가 역반응이 자발적, 그 다음에 0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평형 상태를 나타내면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지와 그 평형관계는 이 셀은 이 셀대로 마이너스 UF, RT, LN, Q로 나타내지고, 이것이 너른스트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전지의 전위값을 구할 때는 표준 상태 전위에서 마이너스 UF분의 RT, LN, Q를 해서 구한다. 그러면 LN, K는 RT분의 UF, E제곱 셀이 되고, 그럼 평형상수 K는 2의 이것은으로 나타내서 2의 UF, E제곱 셀 나누기 RT 승으로 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환원 전위는 표준을 잡기 위해서 수소 전극의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표준 수소 전극을 SHE라고 하고, 이것은 백금을, 가장 안전한 금속인 백금을 전극으로 삼아서 H2 기체와 H 플러스 이온 간의 전위차를 그거를 0으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것을 이것과 비교해서 얻어진 전위차 값을 표준 환원 전위라 한다. 그리고 이 표준 환원 전위의 성격은 전기화학적 서열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기화학적 서열은 낮은 이제로쌍은 높은 이제로쌍을 환원시키고, 낮은 것은 높은 것을 환원시키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산화시키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이 값으로부터 이제로 값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환원되고 어느 쪽이 산화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강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